자, 유한장 직선 도선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어떤 유한장 직선 도선에서 임의 점에서 내가 이 부분에 전류 I가 흐른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서의 자기의 세기는 각각의 값으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자, 유한장이기 때문에 무한장 직선 도선하고 똑같은 그런 관계를 갖다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값들을 갖다가 표현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무한대로 했을 때 그 값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유한했을 때의 값은 어떻게 되는지.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세타 1, 세타 2다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여기는 파이 1, 어찌 파이 2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자, 그랬을 때 비우사로 법칙을 갖다가 통해서 값을 갖다가 구하게 되면, 자, 그때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파이를 갖다가 적용시켰을 때 그 값이 어떻게 되는지 갖다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타로 봤을 때 값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세타로 봤을 때 우리가 L을 갖다가 무한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한다면, 이 크기를 갖다 길이를 갖다 무한대로 한다면 이 세타 값은 과연 어떻게 되겠냐? 바로 0에 가까울 것이다. 0. 그래서 이 부분은 2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 값은 2가 포함되기 때문에 2분의 i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의 값을 갖다가 적용시켰을 때 그 값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갖다 나타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식을 갖다가 표현되고 있는데요. 2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 나타나게 되고, 2파이죠? 파이 빠졌네요. 2파이 a분의 i다.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하게 돼요? 무한장 직선 도선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때 자개의 세기는 2파이 r분의 i다. 이렇게 표현하고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a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거리를 갖다가 뜻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거리를 갖다가 의미한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길을 갖다 무한대로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바로 90도가 되죠. 여기도 90도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결과를 갖다가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혼동, 사인인지 코사인이 혼동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갖다 무한대로 적용했을 때 그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2분의 2파이 a분의 i라고 하는 공식과 적용시키게 되면 내가 사인으로 표현되는지 코사인으로 표현되는지 갖다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 가우스 법칙과 그 다음에 정자계, 정전계, 정상전류에 대한 그 차이점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전속 밀도하고 전개에 대한 가우스 법칙을 통해서 미분형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가우스 법칙을 통해서 발산 정리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보존장에 관련된 부분을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정전개에서 담궜던 선을 갖다가 적분하게 되면 0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었고요. 그래서 스토커스 정리를 통해서 로테이션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암페어 주해적분 법칙은 이와 같이 로테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류 밀도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겠고, 자속에 관련된 식을 갖다 얘기하게 되는데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의 가우스의 자개 법칙이다라고 같이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다이버전스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산 정리를 적용시킬 수 있겠고요. 전류 밀도에 관련된 부분,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발산 정리를 통해서 미분형과 적분형으로서 포함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분형과 미분형의 관계, 가우스 법칙과 정전계, 정자계에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갖다가 정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자기인에서 전류 도체가 받는 힘, 이 부분이죠. 그래서 아이벨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게 되냐면 도체가 받는 힘을 갖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다라고 얘기 좀 하게 되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다. 플레밍 왼손 그래서 법칙이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힘이 발생된다. 그래서 아이벨 사인 세타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자기인에서 전류 도체가 받는 힘을 갖다가 표현하게 되는데요. 길이를 갖다 나누게 되면 단위 면적, 단위 길이당 힘이 될 것이고, 길이를 갖다 적용하게 되면 IBR 사인 세타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자력이라는 관계로서 같이 왼손 법칙을 갖다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전류 자개가 존재할 때 도선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우리가 전기 에너지, 전류가 흐르게 되면 힘이 발생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전동기의 원리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다라는 것도 여기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건 IBL에 관련된 부분, 힘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I에서 B로 회전시키게 되면 요건 힘의 방향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와 같이 왼손 것들을 적용시켜서 IBL의 힘이죠. 그래서 전, 자, 력 이와 같이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력을 통해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갖다가 적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도선에 이제 우리가 자계 내에서 이와 같이 도선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회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이 자속의 방향이고요. 전류가 만약에 이렇게 흐른다라고 가정하고, 자, 이쪽이 전류가 되고요. 이쪽이 B가 되니까 I에서 B로 회전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회전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에 힘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류가 이제 나온다라고 가정합시다. 나오게 되면, 이와 같이 나오게 되면 얘는 이와 같은 형태로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위쪽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전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밑으로 가기 때문에 회전하기 때문에, 자, 이것은 이렇게 회전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방향으로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쪽과 이쪽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전류가 만약에 이렇게 흐른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쪽은 들어가는 방향이다라고 한다면 들어가는 방향에 대해서 하게 되면 전류는 밑의 형태의 힘으로서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 힘과 이 힘은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이기 때문에 없게 되고요. 그래서 이쪽은 서로 항상 회전하게 되는 형태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전력에 관련된 부분은 IB에 관련된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B로서 표현되고 있는데, 이 B가 의미하는 부분이 바로 무엇을 갖다가 의미하는지 갖다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길이를 갖다가 들어있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 IBL이다 라고 얘기하겠어요. IBL인데 L 대신에 B,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통해서 힘이 발생하고요. 이 힘을 통해서 이제 길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회전력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회전력은 여기 있는 이 길이로서 표현하게 되는데, 자, 이 길이를 갖다 나타나기 때문에 이 길이에 대한 부분은 결국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이 해서 쌓이는 형태로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L, FL로서도 많이 나타나게 돼요. 이것은 어떻게 해도 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귀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회전력은 힘에다가 이와 같이 L을 갖다 도톡도톡 한다.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코사인이 들어간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을 갖다가 적용시켜서 나타나게 되고요. 그 길을 갖다가 우리가 통할 때 어떤 길을 갖다가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때 L에 관련된 이 길이는 이건 사인 세타로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합성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값을 갖다가 나타나게 되는데, 전체적인 회전력을 구할 때는 IBL에 대한 부분에 A 코사인 세타로서 우리가 표현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도트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로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해서 회전력을 또 나타나게 되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위로 향하는 것과 밑으로 향하는 것은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기 때문에 0이 되는 것이고, 이쪽 부분은 서로 회전의 형태로서 곱을 통해서 도트 프로덕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로렌츠의 힘입니다. 이 로렌츠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전하에 의해서 크기는 두 개의 힘이 발생한다. 하나는 전계 내에서 힘이 발생하게 되고, 하나는 자속 내에서 힘이 발생하는데, 전계 내에서는 전하가 정지할 때도 힘이 발생하게 되고, 이동할 때도 똑같이 힘이 발생한다. 하지만 자계 내에서는 정지할 때는 힘이 발생하지 않고요. 이동할 때만 바로 힘이 발생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전하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힘은 전계 내에서 발생하는 힘과 자계 내에서 전하가 이동함으로써 발생하는 힘을 갖다가 나타나게 되고, 이때 V는 전하가 이동하는 속도를 갖다가 표현한다. 그래서 속도의 방향과 자속의 방향의 크로스 프로덕트로 힘의 방향을 갖다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로렌츠의 힘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심력과 원심력, 즉 전자가 이와 같이 회전을 갖다가 하게 될 때, 그 애들 갖다가 회전할 때 당기는 구심력과 원심력 두 가지를 써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QVB라고 하는 형태 앞에서 나타나서 힘을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로렌츠 힘을 갖다가 적용시켰고요. 원심력을 통해서 값을 갖다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힘에 관련된 식을 갖다가 표현을 좀 하게 되면 어떤 관계를 갖다가 나타내는지를 갖다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관계식을 통해서 R분의 MV, R제곱이 아닙니다. R분의 MV 제곱이에요.
자,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표현을 좀 하게 되면은요. 자, 여기서 m에 관련된 V는 없어지게 되고요. 이 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R 값을 갖다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R분의 V는 이제 오메가 각주밭으로 우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각주밭을 갖다가 R분의 V를 갖다 적용하게 되면 N분의 2B라는 관계식을 갖다가 얻을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는 2파이 F이기 때문에 이 부분 T분의 2파이로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T를 갖다가 우리가 구하게 되면 오메가분의 2파이로서 나타나고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n분의 2b이기 때문에 이 값을 갖다 적용시키게 되면 주기값을 갖다 구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F값도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등수 원운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갖다 보여주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제곱이 아니라 R분의 NV 제곱이라는 거 이거 좀 여러분들 수정 좀 해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